깨끗한 나라 2026년 1분기 실적을 슬롯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6%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45.8%가 개선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2.6회전으로 결코 낮은 상태는 아니고요. PBR은 마이너스 6.14로 표시가 됩니다. 레버리지율은 64%로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깨끗한 나라에 대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연이은 재무 이벤트, 자본구조 조정 연구체 발행, 김가영 블로터에서 7월 14일 자본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14일 10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그러니까 자본을 증가한다는 얘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300억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한 데 이어 7월에도 120억 규모의 3호 전환사채도 발행했다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하락했는데 자본총계 내부에서 계정 과목만 변경한 계정 이동에 불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표시이네요. 또한 700억 소각로 완공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청주공장 소각로 설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재원이 좀 많이 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어가요. 왜 소각로가 또 필요한지 의문이다. 쓰레기 소각장과 연관 여부가 저는 궁금해집니다. 깨끗한 나라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용산구 한남대로 98번지, PS 사업부분이 있는데 페이퍼 솔루션과 HL, 홈앤라이프 사업부로 구분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PS 사업부는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 산업용지, 식품용지, 특수용지 등을 제조 판매하고, HL 사업부는 두루마리 화장지류, 미용 티슈류, 기저귀류, 생리대류, 물티슈류, 마스크, 손소독제, 애견 용품 등을 제조 판매한다. 마스크도 만들고 있네요. 깨끗한 나라 공장 전경이고를 가져왔습니다. 주가는 1,450원으로 1년 전보다 33.9%가 하락했는데 BPS로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236억 원, 236원, 1617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PBR은 마이너스 6.14로 495%가 증가해 버렸습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그리고 5% 이상 주주는 최정규 씨가 15.96%, 최현수 씨가 7.62%, 최윤수 씨가 7.62%, 최정규 씨가 말하자면은 1세대라면 최연수, 최윤수 씨는 2세대 경영진이라고 봐지네요. 희성전자라는 데가 20.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나라의 모태가 혹시 희성전자 아닌가 싶습니다. 희성전자가 상장 기업인지 비상장 기업인지 나중에 한번 또 추적을 해보고 싶네요. 슬롯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247억 원으로 4.6% 줄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6%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갭이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원재료 및 상품 원부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상품도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8.5%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97로서 0.02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손실 22억 5천만 원으로 전년 1분기보다 45.8%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손실보다는 25억 6,600만 원은 돈을 더 벌었습니다. 그리고 재고회전율은 12.6회전으로 1.2회전이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 이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손실이 더 9.2%더 증가해 버렸어요.
거기다가 금융 비용이 32억이나 나가서 세전 단기 순손실은 75억으로 크게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유동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이 없네요. 344억 7천만 원, 연초보다 55억 1,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는 슬퍼슨 잘한 거고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그만큼 적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매출이 5% 줄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14%를 줄였다. 이것은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스르폿 관점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128억 3,700만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B의 원부재료의 구입액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79억 4,100만 원. 이렇게 그 원부재료 구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08억 원 1.2%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8.5%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68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206억 원을 뺀 482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46.6%, 재료비율 53.4%, 1.7%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는 원부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입니다. 1번 WCA에는 표준으로 55억 1,100만 원이 감소했는데 비성분은 128억 3,700만 원입니다. 회사가 전체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 일치합니다. 1단계가 일치하면 2단계 PQ 총제조비용, PQ 생산재료비도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년도 1분기에는 일치하는데 올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 현금이 147억 원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재고가 줄어야 되는데 128억 원밖에 줄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118억 원의 현금이 공짜로 생겼는데 그것이 아니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 마이너스는 환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도 1억 9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가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25억 6,600만 원을 더 벌었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입출 교차 검증을 시작을 해봤는데 현재 공시되는 방법으로는 마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묶어서 했을 때 입고 금액은 총 제조비용이죠. 그 다음에 출고는 매출원가죠. 그러면은 요거만큼은 제가 확인을 합니다. 제 방식으로는 요거까지는 되는데 나머지 재고 자산들은 검증이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원부재료는 요것이 비성분에서 원부재료 구입액 등, 그러니까 요것도 상품이 좀 들어갔을 텐데 요거 파편화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볼 때는 원재료 사용액이 519억 5,200만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서 재고는 맞춰 봤습니다. 나머지 상품 제품은 맞춰볼 방법이 없습니다. 파편화된 재고 정보에서 하나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비성분의 원부재료 구입액인데 등이다. 즉 상품 매입도 들어가 있을 것이다. 제조원가 회계 AI 시대에도 아직 표준화되지 못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비성분 전체 내역을 했는데 뭐를 돈을 많이 줄였느냐, 운영경비 63억 5천만 원을 많이 줄였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전력비하고 연료비용을 많이 줄였네요.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보면은 인건비가 118억, 5.2% 감소했습니다. 직원은 599명으로 8명을 줄였습니다. 크게는 많이 안 줄였네요. 연간 평균 임금은 7,900만 원으로 전년도 1분기보다 3.9%가 월급 본봉을 깎았다기보다도 잔업수당 이런 것들이 좀 잔업을 좀 안 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스르프 노동 생산성으로는 2.7% 상승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1.2%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원가 회계에서 주장하는 노동 생산성은 4.1%로 20.4%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노동 분배율은 인건비 나누기 원가 매출이 이거로 봐서는 8.4%밖에 줄이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도 스르프 관점으로 평가해야 노동자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저는 원가 회계가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고 슬럼프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영업구매 평가 지표로 매출 채권 수금 속도 2회전, 3개월에 2회전 했으면은 1.5개월 만에 수금한다는 거죠. 매입 채무 1.3회전, 0.1회전 좀 하락했습니다. 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좀 빨라져야 되는데 이 현금 버퍼를 보면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열심히 뭐 주려고는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듀퐁 ROI 자본 회수율 25.3%로 19.3%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재고 회전율 상승했고 스루프율 하락했기 때문에 역방향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또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도 산출을 해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모순이 해소가 됩니다. 원재료 가격은 펄프와 고지만 했고 별도로 케미칼 재질을 만드는 데는 화공약품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정수처리 설비 이런 것도 제지회사는 꽤 많이 투자를 해야 되죠. 단순 평균은 7.6%지만은 가중 평균으로는 3.1% 상승했습니다. 제품 판매 가격은 1.3%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투명회계 검증을 위한 쭉 요약을 해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죠.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데 반증하려면은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여기 하락인데 상승으로 나왔죠.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3.1% 상승했기 때문에 1.3%뿐이 인상을 못 시켰기 때문에 상대적 인식 하락은 되긴 됩니다만은 원부재료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반증은 실패했다. 따라서 재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반증 추론의 모순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현금 재무 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44억 6,700만 원 벌었습니다. 당기 순손실로 77억 8,100만 원입니다만 현금으로는 44억 6,700만 원 벌었습니다. 2번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383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고 최종 이것은 이 영업의 부분 다 포함해서죠. 278억 원 현금 유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294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64%로 0.8% 내려갔습니다. 주주 자유 현금 흐름은 3억 3,500만 원인데 이것은
신종 자본금에 이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자 쪽으로 나간 거로 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 1.5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 결손금률이 마이너스 8.9%로 그래도 개선은 됐습니다. 자산 계정인데요.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이 그렇게 부채도 많으면서 투자 부동산이 356억이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일반 개인들은 다주택 가지고 공격을, 이재명이한테 공격을 받았는데, 기업들 이게 공장 부지라고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투자 부동산인데. 또 이 단기 차입금 및 장기성 유동성 장기 차입금 1884억 원, 154억 원이 증가했는데, 롱텀 그 장기 차입금은 300억 원, 일부 아까 갚았죠. 요것이 이제 그 핵심적인 거고, 자본 구조를 어떻게 했냐. 이 잉여 결손금이 696억을 줄였어요. 그것이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기타 불입자본으로 넣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하고 요 금액하고 했는데, 이런 내부 대체는, 그러니까 결손금이 너무 많으니까 그 뭔가 이 증권 발행하고 그럴 때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대체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적자가 났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매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5,156억 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제 대비는 313.5%로 더 늘려야 됩니다. 운영경비는 1 더하기 300%지만 매출제 대비는 1 더하기 315%로 해서 재료 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실행 가능한 손익분기점 매출 계획인지 더 접근을 해 보도록 하죠. 전년과 똑같이 제가 했다면은 5,533억 원을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결과는 5,075억 원이었습니다. 9% 차이가 나는데 5%가 넘으면은 조금 제가 너무 많이 예측을 했다는 거죠. 실제 손익분기점을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것은 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보면은 전년도에는 12.75의 손익분기점이 옵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는 손익분기점을 도달을 못하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12.4월로 약간 0.3개월 한 10일 정도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실현 가능한 실행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죠. 1년 안에 도달할 목표가 매출 목표가 얼마인지. 그래서 10%를 줄여봤습니다. 1 더하기 290%. 그래서 5,045억 원. 이렇게 되면은 12월 달 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경비 뭐 줄이는 거 그만하더라도 그러나 19억 적자이기 때문에 이걸 흑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재고 회전율이 12.6회전이었는데 13회전 2.8%만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5,141억 원을 했을 때 운영경비가 1.5%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흑자로 16억 3,500만 원 흑자로 전환될 매출목 달성액은 5,140억 정도는 하면 된다. 이렇게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봅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가 15% 감소했을 때와 15% 증가했을 때, 그리고 매출 재료, 생산 재료비와 가공비도 313.5%그 스루프에서 그 했던 대로 하면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매출 원가가 증가해 버리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매출 원가가 내려가는
원가 회계의 매직이죠. 마법. 그래서 재고가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재고가 증가할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동일한 목표액은 손익분기점은 도달할 수 있다. 원가회계는 이런 지랄 같은 재고 매출원가 산식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업사원은 우린 그런 거 모릅니다. 재료비 20만 원, 가공비 20만 원, 이걸 납품 단가로 비율을 해보죠. 총 제조 비용이 40만 원인데 판매 관리비 8만 5천 원, 많이 붙지도 않고, 그래서 48만 5천 원에 팔면은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확신에 차가지고 48만 5천 원에 톤당 가격이라고 해보죠. 무슨 아까 산업용지 48만 5천 원에 팔기로 했다. 당연히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스루풋처럼 다시 100만 원 단위로 들어와서 5,141억 원을 하면은 어, 매출원가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 비용 절감 이런 거 안 하고 그러면은 매출을 좀 더 증가시키면은 그 흑자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이 5,141억 원이 아까 스루프상으로는 실현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한 실행 계획을 세웠죠. 어쨌든 다시 비교를 해보면은 스루풋은 50만 원에 비싸게 팔았는데도 적자고, 다시 매출 증가를 해서 1635 이익을 본다면은 원가 회계는 재고 감소 시에는 적자폭이 더 크고 재고 증가할 때는 흑자가 돼버립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잘못된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추가 매출할 때는 생산을 더 하지 않고 있는 재고에서만 팔아라 할 때는 영업이익이 1462억 원뿐이 나오질 않습니다. 매출이 48만 5천 원에서 51만 4천 원으로 증가했는데도 7694 원의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1462원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이런 세계에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원가 회계는 우리를 헤매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그 극단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매출액 불변 이라는 극단을 가정했을 때 48만 5천 원 이상은 못 받는다 할 때는 재고 생산을 5% 정도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2만 600원 나오는데 생산을 증가해 버리면은 적자가 된다는 거죠. 안 팔릴 놈의 것을 생산해 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숫자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덤핑은 절대 하지 마라. 덤핑률이 10% 했다. 48만 5천 원에 팔아야 될 걸 43만 6천5백원에 팔았다. 손익분기점도 못 얻는데, 그러면 당연히 덤핑하면 안 되겠죠. 근데 경쟁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과잉생산 덤핑하지 말라는 제넛 앨린 언니의 메시지를 전하고요. 자본주의인의 노동가치설이 들어간 공산주의 원가회계를 코리아 고려회계로 독립하기를 저는 주창합니다. 스루풋 회계를 코리아로부터 테스트 베드로 실시하자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주면 된다. 대가로 한국에 충분한 달러 자금 대출을 보장해준다. 포용적 자본주의를 말했었는데 중국 공산주의도 포용하겠다는 것으로 들렸었다. 복식회계의 발원지인 고려를 고려해서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스루풋 회계를 의욕으로 코리아 고려 회계라고 명명하고자 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리아 웨이로 가야 합니다. 저의 뭐 책을 하나 낸 겁니다. 재정국가의 불편한 진실. 오래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